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마우스 클릭 한 번이 어떻게 인간 뇌의 가장 깊은 비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연구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네, 웹 보안이나 알츠하이머 연구라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바로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정말 익숙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은 보는 화면이잖아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쇼핑하고 결제하려고 하면 꼭 이 짧은 기다림의 순간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나 사람 맞는데 왜 자꾸 기계가 나한테 이런 그림 찾기 숙제를 내는 거지? 하고요.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이 반복적인 과정, 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리캡차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웹사이트를 나쁜, 그러니까 악성 보세 공격 같은 거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접속하려는 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가 그냥 보안 때문이구나 하고 끝나면 제가 이걸 들고 오지도 않았겠죠. 이 간단해 보이는 테스트 뒤에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두 번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비밀이 풀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거 버스네? 이건 신호등? 하면서 클릭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인공지능 훈련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클릭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AI가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를 가르치는 디지털 노동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요. 이 디지털 관문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통과하는 이 보안 절차가 그냥 봇만 막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인류의 정말 중요한 지식 그 자체를 지키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뇌로 아주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수많은 관문들, 때로는 그 관문 끝에 이런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의학 그리고 생명과학 연구 논문들이 다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 펍메드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지식의 관문을 통과하면 마주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제목만 봐도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그런 깊이 있는 최신 과학 연구 논문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버스 사진이나 클릭하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끝이 이제는 인류 건강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력에 닿아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 훨씬 더 깊은 미스테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클릭 너머에 있는 알츠하이머 연구의 새로운 지평, 바로 우리 몸속의 장과 뇌 사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37개. 이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요. 37개의 다른 연구 결과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주제에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연구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보면요. 특정 지역에 쏠려 있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고 유럽과 북미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정말 인류 전체의 과제라는 걸 이 분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진행된 이 37개의 연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발견, 그게 과연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것 디스바이오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건강한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건강한 사람의 장은요, 마치 잘 가꿔진 울창한 숲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좋은 박테리아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장을 들여다보면 이 숲이 황폐해진 것처럼 다양성이 확 줄어 있어요. 좋은 나무들은 사라지고 대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잡초 같은 박테리아들이 더 많이 자라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단순히 미생물 종류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부티레이트라는 좋은 물질이 있는데 이게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지방이나 트립토판 같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 몸 안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데
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알츠하이머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유전자인 A4, E4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그 클릭과 방금 살펴본 이 깊고 깊은 과학적 발견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묘한 그림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 그러니까 그림 맞추기 같은 디지털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노동이 열어준 문 저편에서는 인류의 가장 복잡한 질병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를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아주 신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모든 비밀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장성 미생물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 증거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그 사소하고 무심했던 클릭 한 번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과학을 훈련시키고 있었고요. 동시에 바로 그 클릭 덕분에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또 다른 지식의 최전선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의 다음 위대한 발견을 열기까지 우리에게는 과연 몇 번의 클릭이 더 필요하게 될까요?